단기적으로 어마어마한 수요와 공급 쇼크에 따라서 더욱더 희소 가치가 높아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비트코인은 매크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트럼프가 본인 소셜에서 시진핑은 너무 강경하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다라는 발언을 해주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겨줬습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트럼프는 미국의 부채 한도를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고 지금 적극적으로 촉구를 하면서, 이에 따라 과거 트럼프의 편이었던 머스크는 완전히 등을 돌려서 이제 미안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 거대하고 터무니없는 의회 지출 법안은 역겨운 혐오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당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사진 하나로 표현하자면, 머스크가 직접 본인 트위터에 인용한 사진을 보면 정부 효율성 부서 도지가 지금 정부의 지출을 최대한 막으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이 트럼프의 어마어마한 재정 지출 법안이 그냥 트럭을 박살내버리고 자기 갈 길을 가버리고 있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 같은 경우는 미국 국민들이 내년에 역사상으로 가장 큰 세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트럼프의 세금 감면 법안 또한 필수 요소다라고 하면서,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안 그래도 부채 때문에 미국이 공경에 빠졌는데 부채를 줄일 생각은 안 하고 더욱더 돈 찍어내서 채권 발행해서 머니 프린팅 하겠다는 의도와 같다. 그리고 실제 최근에 어떤 소식이 들렸습니까? 트럼프가 파월한테 금리 내리라고 계속 얘기했는데도 파월이 듣지 않자 그러면 누가 나설 수 있습니까? 재무부가 나서가지고 지금 사상 최대 규모인 10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바이백을 단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준이 안 나서 그러면 우리가 나설게 하면서 지금 시장에 어마어마한 돈을 뿌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전 골드만삭스 임원인 라울 팔 같은 경우도 시간이 지나고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빌려야 된다. 그리고 부채가 GDP의 100%를 넘으면 현금 흐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또다시 연준까지 돈을 머니 프린팅을 찍어내면서 대차 대조표를 확대하는 QE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뭡니까? 시중에 돈이 풀리고 재무부도 연준도 유동성 공급하면 당연히 통화 가치는 폭락한다. 그렇게 되면 통화 가치가 폭락하면 반대로 희소자산의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자산들은 이러한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채택 효과로 가치를 얻고 생명줄 같은 존재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미국이 계속해서 재정 지출 늘리고 부채 늘어날수록 비트코인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본질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미국 부채에 대한 이자는 지금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천조국인 미국의 국방비보다도 국채 이자로 나가는 돈이 더 많다. 이런 식으로 지속되다 보면은 결국 또다시 채권 발행해서 돌려막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사진 하나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 중앙화된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돈 찍어내서 막아버리면 이런 식으로 달러의 가치는 계속해서 불타서 폭락하고, 반대로 그에 대한 지금 솔루션으로 비트코인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이런 내러티브가 월가에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불안했는지 최근 ADT 비농업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함에 따라 고용 안정화됐으니까 당장 지금 금리 내려라 하면서 또다시 파월에게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다. 얼마나 지금 트럼프가 부채에 있어서 불안하고 걱정이 큰지 이러한 발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 흐름도 체크를 해보면 이틀 연속으로 다시금 유입세가 들어오면서 최근 큰 유출에서 유입세로 조금씩 회복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번 1분기에 13회 보고서 발표 내용을 까보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 바로 미국의 자문사들이 가장 많은 부를 보유하고 있었고 2위의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런 기관 차원에서 어마어마하게 현물 ETF를 축적하고 있었고, 향후에 더 많은 와이어하우스 초대형 증권사에서 채택이 이루어지면은 이런 자문사들이 35%에서 40%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런 월가의 핵심 기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얼마나 중요한 현상인지를 알고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해칭을 위해 축적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상장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수 행렬은 지속되고 유행처럼 번져 나가고 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북미 건설
건설과 엔지니어링 회사인 솔라뱅크 또한 비트코인 재무 전략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이어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트레저 글로벌 또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스테이블 코인을 매집하기 위해서 1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 자산 재무 전략을 시작하면서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소식,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한국 기업인 K-웨이브 미디어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비축을 위한 5억 달러의 어마어마한 유상증자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으로 비트코인 매입과 비트코인 네이티브 인프라 투자에 사용이 될 거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나아가서 K-웨이브는 한국의 메타 플래닛, 즉 한국의 스트래티지를 목표로 한다. 비트코인 비축 전략을 통해서 더욱더 빠르게 회사의 성장을 이뤄나갈 것이다. 국내발 기업에서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크립토 플랫폼 기업인 더 블록체인 그룹은 다음 주총 때는 114억 달러의 어마어마한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비트코인 비축 전략을 가속화하는 데 사용하겠다. 그래서 8년 동안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1%를 확보하겠다라는 이런 굉장히 큰 포부를 밝혔습니다. 실제 재밌는 사실, 현재 사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기업 순위 탑 100입니다. 근데 현재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는 기업들은 있어도 비트코인을 지금 팔고 있는 기업은 단 한 개도 없다라는 거. 즉 이들은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매집하고 물량을 늘려 나가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돈나머니 캐시 우드도 최근 공식 인터뷰에 나와서 이러한 기업과 기관들의 엄청난 채택이 가속화되면 향후에 비트코인 공급 충격이 다가올 수 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딱 정해져 있고 그 누구도 달러처럼 마구 찍어내고 인쇄할 수 없는 공급량이 정해져 있는 자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240만 달러까지 상승할 거다. 물론 지금 당장 이번 사이클에 240만 달러를 간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어마어마한 수요와 공급 쇼크에 따라서 더욱더 희소 가치가 높아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들의 이러한 어마어마한 매수 행렬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장기적으로 240만 달러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개별 시장의 규제 흐름도 또 재미난 소식이 들렸는데, 최근 SEC와 CFTC에 이어서 미국 재무부까지 디지털 자산의 규제 명확성 강화 논의를 하기 위해서 FSOC 회의를 개최하겠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이러한 회의의 목적,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목표로 한다. 즉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시장을 통해서 지금 미국의 크립토 패권을 잡고 리더십을 잡겠다라는 의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또 디지털 자산 결제 수용을 하는 움직임이 빠르게 일어나면서 AB 1180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법안 같은 경우는 68대 0으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고, 핵심 골자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결제를 특정 세금 및 기타 공공요금 납부에도 허용하게 되는, 주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허용하고 세금도 낼 수 있는 그런 친화적인 법안이 통과가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또한 코인베이스와 함께 대표적인 크립토 관련주인 로빈후드가 이번에 S&P 500에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 펀드들의 지금 수요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소식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보냈는데, 이로써 크립토 관련 기업 2개가 지금 S&P 500에 포함됐습니다. 최근 코인베이스가 S&P 500에 추가됐고 로빈후드까지 들어온다라고 하면 기관들의 크립토 간접 투자 주식인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로의 어마어마한 인덱스 자금이 유입될 수 있고, 분명히 커플링해서 가는 자산인 만큼 비트코인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 비트코인은 사기다, 쓰레기다라고 했던 JP모건은 지금 가상자산 ETF 담보대출 서비스를 추진한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스탠스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블랙록의 현물 ETF IBIT를 담보로 해가지고 자금을 빌려주는, 이런 식으로 대출의 담보로 비트코인이 쓰인다라는 거, 결국에 이제 비트코인을 인정한 꼴과 같다. 그리고 JP모건 증권 또한 크립토 시장의 디지털 달러인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가 현재 2270억 달러에 달하지만 2030년이 되면 3조 달러까지 달할 수 있다. 지금보다 적어도 10배 이상은 커질 수 있다라는 매우 불리시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 핵심적인 시장의 마켓 메이커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때는 그들의 말이 아닌 행동,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셔야 그들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있다.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도 지금 전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 파생 상품 거래를 허용 검토하면서 더욱더 친화적인 채택을 이어나가고 있고, 결국에 홍콩 뒤에는 중국이 있기 때문에 중국도 이런 식으로 가상자산을 머지않아서 개방할 수 있는 그런 힌트들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상장을 발표했던 서클 같은 경우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청약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공모가까지 상향하겠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블랙록, 아크 인베스트먼트 등 이런 주요 기관들이 참여하고
하고 있고 IPO 흥행이 스테이블 코인과 가상자산 시장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왜 이렇게 서클에 대한 수요가 폭발할까? 결국에 기관 투자자들도 아는 겁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장기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혁신 기술이자 혁신 섹터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미리 상장 전에 청약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대형 크립토 결제 플랫폼인 몬페이 또한 뉴욕 규제 승인을 정식으로 획득하면서 이제 미국 전역에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과 크립토를 이용한 결제 시장도 점점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몬페이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파트너사를 보더라도 페이팔, 마스터카드 이런 초대형 결제 기업들과 크립토 지갑의 대형 기업들인 메타마스크와 트러스트 월렛 이런 굴지의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만큼 전통 결제 기업들도 서서히 이제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결제 방식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디지털 결제 시장으로 분위기가 반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유럽에서는 마스터카드 온라인 거래의 50%가 토큰화로 진행이 됐다. 실제로 지금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결제의 50%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온체인 토큰화로 결제가 진행이 되고 있고, 대형 기업들도 결제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변화하고 있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소식이 들렸는데, 카르다노 재단과 프랭클린 템플턴이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기업들의 블록체인 채택 확대를 위해서 협력을 하겠다. 실제로 지금 카르다노, 에이다 같은 경우는 메이저 코인임과 동시에 리플과도 같이 파트너십을 맺으려고 하고 있고, 토큰화 시장 핵심적인 위치를 구축하고 있는 프랭클린 템플턴과도 이런 식으로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거. 잠잠했던 에이다도 적극적으로 지금 몸집을 키우려는 움직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의 흐름도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 최근 비트코인이 여러 관세와 금리 인하 불확실성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눈치 보기 흐름, 투심이 약화된 흐름을 보이면서 실제 시장가 매수세가 이런 식으로 음수 구간으로 돌아서면서 단기적으로 볼 때는 매도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관심도라고 볼 수 있는 선물 시장의 비결제 약정 또한 이런 식으로 고개를 내려주면서 선물 시장의 수요 또한 기술적으로는 일단 어느 정도 눌려주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데이터를 볼 때 비트코인이 최근 이런 식으로 눌림과 조정을 줬지만,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됐고,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네트워크의 유통량도 급증하면서 이것이 매도를 위한 전송일지 매집을 위한 전송일지는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이동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고래들이 가지고 있는 총량의 월간 변화 흐름을 보더라도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큰 관세로 인한 조정을 받았을 때 오히려 이런 고래들은 홀딩량을 훨씬 더 많이 늘리면서 고래들의 강력한 매집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고래들의 장기 매집, 비트코인이 시즌 종료되고 폭락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해에 적극적으로 축적을 했을까, 아니면 더 큰 상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고래들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 저는 당연히 후자일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차트를 보면 기술적으로는 지금 3일 연속으로 비트코인이 음봉을 보이면서 단기적인 하방 트렌드 라인 돌파를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있고, 중요하게 꼭 돌파해줘야 된다 말씀드렸던 노란색 20일 이동평균선 저항을 맞고 지금 104K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봉상 저점을 연결해봤을 때 만들어준 이 상승 트렌드 라인, 지금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수렴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 수렴을 일봉 종가로 이탈하는 방향으로 단기적인 방향은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은 오늘 노란색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확실하게 비트코인이 안착해준다라고 하면 재차 106K를 돌파하면서 올려줄 수 있지만, 이 구간 돌파를 해주지 못하면 수렴 하단을 이탈해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102K 구간을 테스트하러 갈 수 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저는 충분히 지지만 잘 해준다라고 하면 다시금 이런 식으로 박스권 상단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RSI 일봉상 흐름도 보면 이런 식으로 최근 역사적 신고점을 찍으면서 과열이 됐던 RSI가 최근 조정에 따라서 지금 과열을 많이 시켜준 상황이고, 만약에 102K, 100K 부근까지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또 굉장히 강력한 지지가 될 수 있는 초록색 50일 이동평균선도 지지를 해줄 수 있는 만큼 해당 100K에서 102K 구간이 기회의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파이어 차트에서는 재미난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단, 하단 이렇다하게 강력하게 매물대가 쌓여있는 구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강력한 매수세와 매크로 시장의 분위기 반전만 일어나면은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자리인데, 신기한 것은 갈색 고래, 보라 고래 가장 큰 고래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적극적인 매수세에 동참하고 있는 사실, 지금 자리부터 더 빠지더라도 이들은 굉장히 좋은 바이 더 딥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이클 지표로 볼 때 사이클 탑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지스코어 같은 경우에 언제나 사이클 최종 고점을 찍었을 때는 MVRV 지스코어가 이 빨간색 구간을 돌파하거나 터치하고 그 다음에 사이클이 종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는 MVRV가 4월달 조정 이후에 올라온 것은 맞지만 사이클 탑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미비한 수치, 그리고 이 빨간색과까지는 엄청난 지금 갭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우리가 시즌 종료고 사이클 탑을 논하기보다는 상승 흐름에서 있는 이러한 단기 기술적인 조정과 눌림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이클 온체인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온체인 데이터가 사이클 탑을 가리키는지 체크를 해보면 핵심적인 30개의 지표 모두 지금 아직 사이클 탑이 나왔다라고 보여주는 온체인 데이터는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핵심적인 사이클 데이터들도 아직 사이클 탑이라는 신호는 없고 오히려 지금은 홀딩을 해야 될 때가 맞다라고 지금 100% 확률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초단기적인 단기 매매나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대응을 하셔야겠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의 성장과 비트코인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조정 과열을 시키는 과정, 더 큰 상승을 위해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중요한 매크로 시장 흐름, 연휴 동안에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트래킹 하시면서 대응하시고 대처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잘 체킹하시고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모두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